꿈, 목표의 부재. 그쵸? 자, 이건 저는 이제 뭐 두리뭉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의 고등학교의 생활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그죠?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고3은 극한의 고통이에요. 사실 비인간적이잖아요. 생활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을 얘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무슨 그렇게 되지도 않은 거짓말.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렇죠? 저도 겪었지만 지금 아이들 보면 저도 놀라워요. 뭐 2시에 자는데 5시, 6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고 학교 가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아시나요 혹시? 고3 되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닌 거 아시죠? 고3이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믿어요. 내가 그냥 있다가도 고3이 되면 그래도 공부를 할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고2, 예비 고3 아이들은 긴장돼 있어요. 2018학년도 대학 수능이 막 이렇게 떠들면 곧 닭이 이제 그 다음이 자기 차례니까 벌렁벌렁해요. 근데 그게 길어봐야 한 4월 달까지 가요. 5월부터는 풀리기 시작을 해요. 조금 늦게 풀리면 6월. 그렇죠? 6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에 쓱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놀랍게도 상당수의 고등학교 고3 그 교실이 5월, 6월부터는 축제 분위기가 돼요. 시끄러워요, 그 정도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입이 떠요. 입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나불나불 막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위안을, 너도 망했냐, 나도 망했는데 막 나 재수하려고 이런 얘기가 봄부터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많이 들어요. 쉬는 시간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귀마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고3 아이들한테. 놀랍게도 이미 고2 때까지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고3 올라가면 알아서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 빨리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게다가 수시가 들어오니까 이제 수시 때문에 더 어수선해요. 이제 교실들이. 그렇죠? 수시로 이제 뭐 미리 준비하거나 합격한 애들은 또 이 막판으로 갈수록 신경 별로 안 쓰고 막 시끄러워 떠들고 막 이러니까 이때 흔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매일매일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그걸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사실은 다 어른이 되셔서 그 과거를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되게 괴로웠거든요. 정말. 근데 우리가 하루 단위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거를 순간 5분만 더 10분만 더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구체적인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힘들어요. 애들 여름 때 되면요. 와, 이건 저는 그 기운을 막 느끼는 게 애들이 여름 때 되면 이미 너무 긴장해서 달려왔고 지치고 근데 너무 더워. 잠도 너무 못 자고 이런 상태 또 9월 모평은 코앞에 있고 지치니까 애들이 정말 몸을 끌고 다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보여요. 애들이 그냥 걷지만 거의 질질 끌려다녀요. 스스로한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한두 시간 매일매일 조금 더 집중, 이거는 구체적인 목표가 드러나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움직여요. 직접 지도한 입장에서 그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지도할 때도 뭔가 이 아이의 꿈과 목표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없어요.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야, 꿈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없는 아이들은 보통 2가지 부류예요. 제가 봤을 땐. 첫째는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닌 집들 많아요. 뭐 꿈이냐, 공부나 좀 하고 얘기하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아, 그쵸.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었잖아요. 시험을 일단 보고 그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취급을 해버려요. 저는 이 진로 목표라는 건 학습이든 입시든 모든 거에 선행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하라는 거랑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든 거잖아요. 특히 고3 때는 그래요. 고등학교 생활 때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하나 있고, 사례가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애 대신 부모님이 꿈을 꿔요. 미리 별로 상의도 없이. 야, 그거 안 좋아, 그거 안 좋아. 이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은 어리니까 부모의 얘기니까 들어요. 듣고 그런갑다 해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하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음으로 느끼질 못하죠.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로에 대한 관심, 제가 여러 번 강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그게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 자녀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는 부분이에요. 자, 결국 마지막에 웃는다. 그렇죠? 현실적인 교육, 입시 교육에서 대입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안정된 학습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고3 때 꾸준히 열심히 안정되게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 특히 뭐 이렇게 추석 연휴 때 와, 공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아이들이 그런 걸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된 학습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때요? 안정된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고3들은 너 몇 시에 자? 대화를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생활이 안정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생활이 안정되려면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에 좀 있어야 돼요. 되게 불안해버리면 막 잠도 못 자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심리가 안정되려면 궁극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 안정된 관계에서 밑받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정에 서포티브한, 그렇죠? 뭔가 응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맨날 눈으로 보는데 얘 인생 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인데 대화는 필요하죠. 근데 의외로 대화다운 대화는 절대 없고 감정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공부 자체보다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꽤 커요. 고등학교 때. 그게 오히려 학습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애가 시험을 못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했던 걸 다 끄집어내서 비난을 해요. 고3 딸내미한테. 저 본 적 있어요. 막 한바탕 이제 울음이 받치고 너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때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들. 그렇죠? 물론 지금 해보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또 그 입장이 되면 사실 또 그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알아눕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그냥 모르겠다. 네 알아. 네 인생은 네가 살고 알아누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애가 시험을 못 보면 내가 시험을 못 보고 이런 어떤 반성의 피드백 이전에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뭐 이런 거에 막 사로잡힌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봅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안정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외로. 되게 힘든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 5개의 장애물이라는 거에 해결의 실마리는 사실 이 소통, 부모 자식 간의 소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소통을 좀 잘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에만 급급하셔가지고 마음에 병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만, 그렇죠? 부모에게 물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있지만 그 기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의 어떤 목표나 꿈을 재단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꿈을 꾸더라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꿈은 수십 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갖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표, 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자, 어렸을 때부터 가치책을 좀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독감보다는 친구 같은 부모님의 말을 결국에는 훨씬 잘 들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아니시잖아요. 고등학교 학부모님 앉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초, 중학교 한참 이제 꿈꾸고 성장할 이 시기에 저희가 이런 강연의 기회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지금도 되게 갈등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교육적으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적 선택,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지? 뭐 캠프는 보내는 게 좋을까? 그쵸?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면 좋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대화나 이 관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뭔가, 또 책은 언제부터 이렇게 읽고, 이런 다양한 교육적 선택의 기로에 서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이렇게 5가지의 장애물을 정말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걸 잘 피해 나갈 수 있게끔 그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 그 시기에 됐을 때는 너무 당연해 보이고 사소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장애물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반대로 이걸 잘 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잘 키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요. 재수를 하든 뭘 하든 나중에라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꼭 중요한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